안녕하세요. 럭스이즈앱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TML, CSS, 그리고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스크롤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볼까 합니다. 자, 완성본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롤을 이렇게 하면 화면에 나타날 즈음에 해당 요소가 오파서티가 0에서 1로 바뀌어서 부드럽게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고, 세 번째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들어오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예제 파일에서 HTML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에는 지금 헤더에서 아까 스크롤 화면이라고 해서 스크롤 하라는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섹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섹션 안에 div 이 요소, 이 빈 div 요소가 앞서 스크롤 했을 때 나타나는 요소가 되겠어요. 자, 스크롤에 따라서 나타날 요소들은 화면과 같이 JS 스크롤이라는 클래스명을 공통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fade in, fade in bottom, slide left, slide right 해서 각각의 효과에 맞는 클래스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CSS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이 JS 스콜이라는 클래스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화면에 안 보이게 할 겁니다. 화면처럼 이렇게 안 보이게 할 거고, 우리가 해당 요소가 화면에 나타날 즈음에 그러면 해당 요소에다가 저는 이 스크롤드라는 클래스명을 추가할 거고, 스크롤드라는 클래스명을 추가했을 때 이 요소의 오페서티가 0에서 1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 0.5초에 걸쳐서 보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스크롤 했을 때 이 요소에 스크롤드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이라고 해볼게요. 해당 요소에 스크롤드라는 클래스명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오파시티가 1로 이렇게 변경이 되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여기에 클래스명 fade in bottom 이런 클래스명에 따라서 미리 애니메이션을 좀 작성해 볼까 합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스크롤드라는 클래스명이 있을 때 fade in부터 여기에 있는 fade in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즉 fade in이라는 클래스명에 scrolled라는 클래스명이 붙으면 그러면 해당 요소가 부드럽게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fade in이라는 애니메이션이 1초에 걸쳐서 is in out에서 중간이 빠른 속도 모델로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시작 위치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 위치 끝부분에서 멈춰 있어야 돼요. 진행 위치에서 멈춰 있으라 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의 필 모드를 forward로 변경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서 슬라이드 레프트, 슬라이드 라이트, 페이드 인 바텀에 애니메이션을 미리 모두 설정할게요. 클래스명 fade in bottom. 자, 클래스명을 그대로 애니메이션의 이름으로 적용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slide left, slide right.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게끔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fade in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add keyframes identifier 지시자에는 좀 전에 요 fade in이라는 이름 자, 이 이름의 애니메이션은 from to 또는 0% 100% 해서 해당 요소의 오페서티가 0에서 해당 요소의 오페서티가 1로 변경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똑같은 포맷으로 fade in bottom 자, fade in bottom은 아래쪽에 있다가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이 요소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100픽셀 내려가 있다가 올라오는 식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opacity 플러스 해당 요소의 transform에 translate y 방향, 세로 방향에서 지금 위치보다 100픽셀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해당 요소의 이 값이 0으로 이렇게 했어도 되고 이 값을 안 줬던 시점 없는 시점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슬라이드 레프트는 기준 위치에서 왼쪽으로 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트랜슬레이트 x에서 왼쪽으로 가 있으면 되겠죠? 여기를 트랜슬레이트 x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해서 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걸로
자, 그 다음에 slide from right는 오른쪽에서, 즉 양수로 해서 있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끔 CSS를 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SS는 모두 완료가 됐고 우리는 이제 해당 요소가 화면에 나타날 즈음에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러면 해당 요소에다가 좀 전에 CSS에서 설계되어 있던 요 scrolled라는 클래스명을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크립트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스크립트에서 우리는 누구들마다 할 일이 있는 거냐면 이 클래스명 JS 스크롤들마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변수를 잡을게요. 스크롤의 엘리먼트라고 해서 변수를 잡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요소 다큐먼트에서 query selector all 해서 여러 개가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변수를 잡고 자,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해당 요소가 화면에 나타나는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화면 바깥에 있는 여기 지금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걸고자 하는 요소예요. 자, 이 요소가 화면 상단에서 떨어진 거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함수는 offset탑과 그리고 getBoundingClientLect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일단 offset탑은 이 요소의 기준 위치, 이 요소에 가까운 분모 중에 포지션의 기본값이 아닌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요소로부터의 왼쪽 위의 거리를 알려주고요. 가까운 요소 중에 포지션의 기본값이 아닌 요소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요소의 상단, 요 브라우저 최상단에서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해당 요소가 여기 뷰포트, 이게 브라우저 화면이고요. 이 브라우저 화면에서의 거리를 알려주는 게 getBoundingClientLect예요. 자, 그러면 얘가 스크롤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크롤 하면 전체가 이 다큐멘트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해당 요소의 옵셋탑 값은 앞서와 변동이 없어요. 여기서부터의 거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뷰포트를 기준해서 위치를 잡는 getBoundingClientLect 값은 변화가 있습니다. 스크롤 할 때마다 이 값이 변동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이 지금 저 값을 이용해서 이 요소가 화면에 들어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려면 이 브라우저의 높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높이보다 이 값이 작다라고 한다면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면 해당 요소에서 이 요소가 지금 아래쪽에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 요소가 아래쪽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해당 요소, 이 요소의 getBoundingClientLect 값은 뷰포트를 기준해서 위치를 잡는 거니까 해당 요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거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제가 얘를 선택하고 피그마에서는 Alt를 누르고 주변 요소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거리를 확인해 보면 지금 해당 요소의 y값이 지금 11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100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1100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브라우저의 지금 높이, 이 브라우저의 높이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1024입니다. 자, 지금 브라우저의 높이보다 얘가 크면 이 화면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안으로 들어오면 이 요소가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뷰포트를 기준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이 getBounding ClientLect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875예요. 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Alt 누르고 있습니다. 해당 요소와의 거리, 요 거리가 875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윈도우의 inner height 또는 다큐멘트 엘리먼트의 client height라는 함수로 이 요소의 높이를 알릴 수 있어요. 자, 윈도우의 inner height가 기본적으로는 모든 브라우저에 작동을 하는데 일부 브라우저에서 얘를 잘못 계산해 주는 경우가 있고 특히 모바일의 경우에서 이 높이가 잘못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바일 자체적으로 생기는 위의 메뉴나 하단의 UI로 이용해서 UI 때문에 이 높이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높이를 쓰자라고 이제 스크립트에 작성할 겁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이 높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어쨌든 이 높이보다 해당 요소가 여기 이 뷰포트
화면에 내용이 표시되는 잉여역을 우리가 뷰포트라고 합니다. 그 뷰포트에서 위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이 거리를 확인해서 스크롤할 때마다 이 값은 바뀌어요. 그 값을 확인해서 이 값이 이 윈도우의 이너 하이트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 요소에다가 스크롤드라는 클래스명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에서 이벤트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 add 이벤트 리스너 해서 이벤트의 종류는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입니다. 자,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해서 우리는 스크롤이 생겼을 때 해당 요소가 화면에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를 파악해서 화면에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해당 요소에다가 스크롤드라는 클래스명을 추가하겠답니다. 자, 지금 말로만 해도 조금 복잡하니까 그 내용을 함수로 handle, scroll, 애니메이션 해서 애니메이션을 핸들,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andle scroll 애니메이션이 무슨 일을 하는지 function에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위에서 arrow 펑션을 썼으니까 여기도 만약에 arrow 펑션을 쓴다라고 한다면 얘는 주석 처리하고 arrow 펑션을 쓴다라고 한다면 변수명에다가 할당을 하고 쓰면 되는 거니까 변수명 handle scroll 애니메이션은 여기 뒤에다가 함수가 오면 되는 거니까 함수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문장이랑 아래 문장은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변수명에 담아서 이 arrow 함수를 변수명에 담아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스크롤이 생겼을 때 누구들마다 할 일이 있는 거냐면 이 스크롤 엘리먼츠마다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스크롤 엘리먼츠마다 해당 요소한테 묻는 거죠. 이 요소 너는 지금 화면에 나타날 정도로 스크롤 지금 많이 됐니? 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한테다가 스크롤드라는 걸 추가할게. 얘한테 또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뷰포트 기준으로 상단에서 떨어진 거리가 지금 윈도우의 이너 하이트보다 작니? 라고 물었을 때 작다라고 한다면 얘한테도 스크롤드라는 걸 추가하는 겁니다. 또 얘한테 묻겠죠. 네가 지금 뷰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상단에 떨어진 거리보다 지금 이너 하이트의 값을 비교했을 때 너의 값이 작니? 아니요? 그럼 너 아직 밖에 있는 거네. 그러면 너한테는 스크롤드라는 클래스명을 주지 않을게. 이걸 우리가 지금 스크립트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스크립트에 와서 자, 누구들마다 할 일이 있다라고 했냐면 이 스크롤 엘리먼트마다 할 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해당 요소들마다 반복문을 써야 되는 거니까 반복문 per each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r each에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이 안에 있는 하나하나 요소를 첫 번째 매개버스를 쓸 수 있었고 두 번째는 해당 요소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번호를 쓸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얘 부모 안에 노드 리스트니까 이 안에 원소들을 3개 다 3개면 3개, 4개면 4개를 모두 다 여기다 불러올 수 있었어요. 자, 우리는 앞에 있는 이 요소들마다 할 일만 있으면 되니까 인덱스 번호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개 변수는 이렇게 해서 하나만 쓰고 할 일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rrow 펑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가 하나만 있을 때는 이 가로도 하나 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해당 요소가 화면에 나타났니? 라고 물을 수 있고 아니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조건은 참이니? 라고 해서 이렇게 if, else if 해서 조건문으로 해서 작성할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해당 요소가 화면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 요소요. 스크롤 엘리먼트 안에 있는 EL 그 요소에다가 우리는 클래스 리스트에서 해당 요소에다가 active 스크롤드라는 클래스명을 추가하면 돼요.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 EL에다가 추가했던 또는 이렇게 해서 remove에서 scrolled라는 클래스명을 제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if에다가 해당 요소가 화면에 나타났니? 라고 해서 물었을 때 그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함수는 element, 해당 요소가 element가 in view, 뷰포트 안에 있니? 라고 해서 in view라고 해서 함수를 만들 거고요. 그 함수에다가 EL을 던져주면서 할 거고 그 요소가 화면에서 화면 전체에서 약 80% 지점에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트리거, 시작 시점을 제어할 수 있는 두 번째 매개 변수를 1.25라고 넘겨볼 거예요. 자, 1.25는 저 element in view라는 함수가 할 일 안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해당 요소가 나갔니? 라고 해서 나갔니? 라는 걸 판단할 element가 out of view, out of view 해서 뷰에서 나갔니? 그래서 이해를 던져주면서 이 요소가 화면 바깥으로 나갔는지 여부를 판단해 줄 함수 element out of view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element in view라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element in view라는 함수에서 앞서 우리는 이 요소들이 화면에서 떨어진 거리, 이 뷰포트를 기준해서 화면에 떨어진 거리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그 값이 윈도우의 높이하고 비교해서 그 작은지 큰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윈도우의 높이부터 확인하는 방법을 콘솔에서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콘솔에서 이너 하이트를 이용해서 자, 이너 하이트는 앞에 대상이 반드시 윈도우여야 됩니다. 이너 하이트가 어떻게 값을 보여주는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의 이너 하이트 라고 해서 높이를 한번 콘솔에 찍어 볼 거고요. 자, 이너 하이트는 이 윈도우에 스크롤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스크롤바 영역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높이를 알려줘요. 가로에 스크롤바가 있어도 그 높이까지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문서의 높이, 이 문서의 높이, 윈도우의 이너 하이트와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클라이언트 하이트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하이트. 자, 클라이언트 하이트는 앞에 대상이 엘리먼트가 와도 되고 윈도우가 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문서 자체, 다큐먼트 엘리먼트 이게 이제 문서를 선택한 거고 그 문서의 클라이언트 하이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하이트는 스크롤바 제외하고 해당 요소의 컨텐트 플러스 패딩까지의 높이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와 비슷하게 우리한테 높이를 알려주는 함수가 뭐가 있냐면 offset height가 있어요. 자, offset height는 문서 전체 높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offset height는 누구를 알려줄 거란 얘기냐면 앞서 그림에서 이 높이요. 문서의 전체 높이를 알려줄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offset height에도 앞에는 엘리먼트 대상이 오면 됩니다. offset height라고 하면 이 요소는 컨텐트, 패딩, 만약에 보더가 있다면 보더까지의 높이까지 알려주는 게 offset height예요. 너비를 알고 싶으면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offset width, 여기도 offset client width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함수가 또 있는데 그게 scroll height예요. 스크롤 하이트. 자, 좀 전에 옵사트 하이트는 여기에서 스크롤 바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스크롤 하이트는 스크롤 양까지도 포함해서 스크롤 바 영역까지도 포함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스크롤 하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은 똑같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두 개도 똑같을 거예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라이브 뷰를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F12 개발자 도구를 켜고 보시면 화면처럼 지금 보이는 이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뷰포트는 993이고 이 전체 문서의 길이는 5004 픽셀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겼을 때 뭐와 뭐를 비교한다라고 했냐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할 해당 요소가 뷰포트를 기준해서 상대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가 이 이너 하이트 또는 클라이언트 하이트보다 작은지 큰지를 비교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스크립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에서 여기서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겼을 때 해당 요소가 뷰 안에 들어왔는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함수가 element in view였어요. 자, 그러면 함수 element in view 가 할 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먼트 인 뷰는 두 개의 매개 변수가 들어와야 일을 해요. 누가 떨어져 있는지 대상이 들어와야 되겠고요. 여기에 트리거라고 해서 트리거라는 값이 안 들어오면 그 값은 기본값 1로 쓰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값이 들어오면 그 값을 반영하겠다는 얘기고요. 일단 엘리먼트 인 뷰에는 앞서 1.25가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1.25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해당 요소가 뷰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알아야 되니까 엘리먼트의 top이라는 변수에다가 해당 요소 EL이 get bounding, client, rect에서 top 하면 해당 요소가 뷰포트를 기준해서 상단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콘솔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엘리먼트 탑에서 스크롤 했을 때 나올 거니까 스크롤 해보도록 하죠. 브라우저 화면에서 개발자 도구 옆에서 놓고 볼게요.
자, 스크롤 해보겠습니다. 자, 스크롤 하면 지금 out of, 엘리먼트 out of view가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에러가 나고 있지만 스크롤 할 때마다 어디가 줄어들고 있냐면 여기요. 각 요소. 지금 각각의 엘리먼트가 화면에 여기 뷰포트를 기준해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요소가 한 여기쯤 오면 이 거리가 뭐 한 2, 300 되겠네요. 한번 줄여볼까요? 더 해보면 여기쯤 오면 여기에 지금 오페서티 0으로 해서 안 보이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뷰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139.5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해당 요소가 이너 하이트보다 작은지 작다라고 한다면 그때 화면에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수식을 조금 쓰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함수가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지금 우리가 element in view라는 함수를 여기서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함수는 저 엘리먼트는 화면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true를 반환해 줘야 되고 저 요소가 화면에 안 들어와 있다 라고 하면 false라는 걸 우리한테 되돌려줘야 돼요. 자, 이 함수에다가 의뢰를 했고요. 그 의뢰를 받은 함수는 두 개의 값을 매개변수로 가져와서 뚝딱뚝딱 일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반드시 값을 리턴해 줘야 돼요. 출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함수는 입력할 일, 출력이 기본 구조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리턴 하되 얘가 우리한테 뭘 알려줘야 되냐면 여기 가로 안에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요. 가로 안에는 if문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그래서 비교문을 써볼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엘리먼트 이 해당 요소가 뷰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사면 상단에서 떨어진 거리가 이너 하이트보다 작은지, 그러니까 좀 전에 윈도우의 이너 하이트보다 작은지, 또는 이 값이 안 되는 상황이면 이 값이 혹시나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누구의 값을 쓸 거냐면 논리연산자를 이용해서 다큐멘트의 클라이언트 하이트 얘를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값이 있으면 이 값이 있으면 얘 값은 생각하지 않고 이 값을 그냥 쓰겠다는 얘기고요. 자, 제가 만약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하면 그림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1.25가 들어온 건 지금 안 썼어요. 여기에 1.25가 들어온 건 지금 안 썼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거든요. 나누기 트리거. 저 트리거 값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할 겁니다. 자, 1이면 1.25면 여기에 1.25가 들어올 거고요. 매개변수로 안 들어오면 1값이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1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1.25라는 게 안 들어온다면 이 리턴 값의 true가 언제 나오는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때부터 한번 보겠어요. 자, 스크롤 해가지고 지금 이 요소, 이 엘리먼트의 getBounding client lect 값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요소가 화면 상대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확인해 보면 이 요소가 1021 떨어져 있어요. 지금 Alt 누르고 제가 마우스를 여기에 올리면 피그마가 우리한테 이 거리를 알려줍니다. 즉, 요 거리요. 요 거리가 지금 1021입니다. 그리고 지금 브라우저의 높이, 지금 얘가 클릭했고 얘의 높이를 보면 1024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작성한 수식을 그대로 넣어보면 1021이 1024 값이 있으니까 뒤에 건 따지지도 않습니다. 1024 여기에 1.25가 없어요. 여기에 1.25가 없으면 여기 이 오른쪽의 값은 1024가 되죠. 102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 돼버리기 때문에 true가 돼요. true가 되면 아직 화면에 나타나지도 않은데 이때부터 애니메이션이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걸 늦추고 싶은 거예요. 이걸 늦추려면 이 값이 지금 1024인데 더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트리거라는 값, 1.25라는 값을 넣어주면 그러면 얘가 지금 이 높이에서 1.25를 나누면 그게 80%거든요. 여기에서 해당 요소가 여기쯤 오면 이 요소의 80% 지점인 여기쯤 오면 그때 작동해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더 설명을 해보면 1.25라고 들어오면 아직은 폴스에 안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이제 해당 요소가 더 올라와서 조금 더 올라왔죠? 조금 더 올라왔는데 아직도 폴스예요. 그럼 더 가볼까요? 더 가서 화면에 이제 스크롤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요소가 위에서 떨어진 거리요. 뷰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떨어진 거리는 몇이냐면 이 요소 높이 659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695입니다. 자, 695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거리가 695예요. 695를 여기에 넣었고, 아까 얘의 높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2로 나눈 걸 해보면 여기가 819예요. 이제 819, 695는 819보다 작으니까 true입니다. true니까 우리는 이 엘리먼트 in 뷰의 값이 true면 그러면 해당 요소에다가 클래스명 스크롤들을 추가하자고 했으니까 이게 이 타이밍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로 했을 때 바로 밑에 있은 이 타이밍에 작동하면 안 되고 좀 더 이 타이밍도 아직 아니에요. 좀 더 들어와서 이 타이밍에 얘한테다가 스크롤드라는 클래스명을 넣기 위해서 뒤에 얘를 나눠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트리거라는 값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out of view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함수명 element out of view 였습니다. out of view에는 매개 변수가 하나뿐이 안 와요.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값이 안 돌았을 때는 그러면 트리거라는 게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번엔 밖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림에서 봤을 때 해당 요소가 밖에 나가면 이렇게 더 나간 거예요. 해당 요소가 지금 여기 이 값이 조금 더 늘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뷰포트를 기준해서 얘가 상단에서 지금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 1100 떨어져 있습니다. 1100 떨어져 있어요. 지금이 1100이랍니다. 자, 그러면 1100은 여기 조건이 참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조건에서 이 조건에서 if문에서 이 조건이 참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1이 넘어온 거죠? 1이 넘어왔을 때 1100이면 다시 한번 코드 봅시다. 여기가 1100이랍니다. 자, 1100이면 1024보다 커요. true예요. 즉 여기 이 윈도우의 높이보다 얘가 밖으로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좀 전에 요 조건이 참이 되는 거고 이 조건이 참이면 우리는 요 엘리먼트에 있던 스크롤드라는 클래스명을 제거할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추루되면 이제 제거해서 사라지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out of view 여기에서 이게 크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작성해 볼까요? 여기에 윈도우의 높이보다 해당 요소가 뷰포트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이렇게 크니? 즉 밖에 나가 있니? 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true. 자, 그러면 out of view가 true 알려주면 해당 요소에 스크롤드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겠죠? 자, 완료입니다. 그러면 코드를 한번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롤 해볼게요. 스크롤 했을 때 엘리먼트를 보겠습니다. 엘리먼트를 보면 우리가 여기 지금 열자마자는 fade in 이라는 요소에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열자마자 화면을 보면 다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fade in에 지금 스크롤드라는 클래스명이 없어요. 근데 스크롤 해서 해당 요소가 이렇게 이 뷰포트에서 80% 지점에 오면 그러면 스크롤드라는 클래스명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화면에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해당 요소가 올 때 스크롤드라는 클래스명이 있고 세 번째도 슬라이드 레프트도 볼까요? 슬라이드 레프트 화면에 나타날 즈음에 스크롤드라는 클래스명이 있어서 얘가 마찬가지 얘가 왼쪽에서 이거 오른쪽에 들어왔는데 CSS 잘못 짰네요. CSS 가봅시다. 슬라이드 from right가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아, 여기 이름이 잘못됐네요. 여기 이름을 안 바꿨습니다. 바꿔주고 오겠습니다. 앞서 여기에서 right로 변경을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from right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자, 스크롤 했을 때 fade in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에 들어오는데 약간 속도가 밋밋해요. 그래서 이징스 넷에 가서 속도를 조금 더 동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바꿀게요. 이징스 넷에 들어가 주시고요. 저는 끝에가 많이 느린 걸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ease out quot로 한번 해볼게요. ease out quot. 눌렀을 때 여기 큐빅 베이저의 속도 모델이 있죠. 해당 속도 모델을 복사해서 코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변경을 할게요. 큐빅 베이저의 속도 모델을 이징을 화면과 같이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자, 그러고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롤 해보면, 네. 네, 이렇게 해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동적으로 해당 요소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크롤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여러분이 앞서 우리가 CSS 짰듯이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후에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냐면 애니메이트 CSS 검색해 볼게요. 애니메이트 CSS에는 지금 미리 설계되어 있는 이런 back in down, back in left, 그 다음에 bounce in, 뭐 bounce out, 뭐 flip 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짜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로 활용해서 다음 시간에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